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이제 명절 연휴의 절반, 딱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틀밖에 안 남았네 하고 생각하면 이틀이 아마 되게 재미없게 지나갈 거고요. 아직도 이틀을 더 쉴 수 있네 하면 그 시간을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지 않나. 결국은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 위기는 기회다 하는 제목으로 그 디지털 콘텐츠 업종 게임주들과 그다음에 웹툰 등등의 그 디지털 콘텐츠 업종 섹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업종들 중에서 섹터들 중에서 좀 가장 못 갔고 금요일에 그 바닥권에서 금요일에마저도 빠진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빠진 업종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먹을 게 많은 업종이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운데 이런 와중에도 빠졌다면 이거는 그 아주 업종 자체가 약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디지털 콘텐츠 업종 중에서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을 어제 찾았죠. 그래서 실적 전망이 2022년에 2021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70% 이상 성장하는 종목들로 추려서 어제 11종목이었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뭐 자세히 보신 분들은 도움이 될 거고 아마 다 그 돈이 될 거라고 돈 냄새를 좀 많이 맡으셨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이 영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이런 이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이제 지금 시점과 또 어떤 그 관점이 딱 놓치기 좋은 그런 지점인데 정말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딱 타이밍에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휴에 결국에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는 지점에서 사실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이미 빠질 만큼 빠져서 이제 더 빠지기가 어려운, 더 빠질 게 별로 없는 종목.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낙폭 과대주거든요. 낙폭 과대주를 선정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좋은 전략인데요. 낙폭 과대주 빠졌다는 것은 지금 뭔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건데 그런데 올해 실적 예상치가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실적이 좋을 만한 애를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최근의 수급과 그다음에 현재 위치를 딱 보면 답이 나올 텐데 그 답이 오늘 영상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에 지금 이제 그 기업들마다 2차 전지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워낙 많고 전기차 시장이 지금 뭐 두 배, 세 배 규모가 아니라 진짜 뭐 수십 배 커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금리 인상기, 주가가 하락하는 그 시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몹시 경계합니다. 2020년 같이 상승 추세에서는 단기 매매를 몹시 경계하거든요. 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은 장기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되 뭘 알고 해야죠. 모르고 그냥 묻지마 장기 투자는 그냥 반토막 나죠. 지금 같은 타이밍에. 지금 이미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 또 그걸 모면하신 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번 연휴 내내 지금 어, 뭐 감사 인사라고 할까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듣고 다니고 있는데요. 투자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을 잘 읽는 거예요.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는 주가가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테니까 일단 짧게 짧게 끊어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큰 수익을 내려면 좀 길게 내다보고 쌀 때 사서 길게 가져가는 건데 2차 전지는 언제나 그렇듯 쌀 때 사서 길게 가져가면 되는 그런 섹터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고 뭐 정확히 모르더라도 감으로 알 수가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어떤 특정 종목을 딱 꼬집어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렇게 안 하고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하고 내일 제가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몇 종목만 추려서 알려드릴까 생각을 했다가 일단 코스피 200 그리고 내일 코스닥 150을 나눠서 코스닥의 2차 전지주들을 코스닥 150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따로 내일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좀 골라서 따로 소개해드리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12종목을 일단 추려서 코스피 200 안에 코스피 시총순위 2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12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아예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냥 껐다가 나중에 다시 들으시더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그리고 그 중간에 스킵하면서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요한 혹시 말씀들을 나눌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보시면 이게 다 나중에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좋은 정보 드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2차 전지주 코스피 2차 전지주 중에 시총 1위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총 이제 코스피 200위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낮은 순위인 코스모 신소재까지 12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연간 실적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는 1년치 연간 실적 전망, 실적 컨센서스 보여드리고 분기별 컨센서스 보여드리고 최근 수급 보여드리고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순서로 12종목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 매출액은 21%, 영업이익은 36%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매출액이 1100%가 올랐거든요.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고 아주 그 극적인 상황, 이렇게 실적이 바뀌는 상승 추세로 바뀌는 극적인 상황을 지나서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겠지만 영업이익이 36% 늘고 매출액이 21% 든다. 약간 뭔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59%, 60%가 느는 것으로 나와 있죠. 거의 2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액도 27조 원으로 엄청난 실적을 거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길게 가져가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걸 분기별로 봤더니 2022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4%가 꺾입니다. 2분기에 69%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큰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나오고 있고 아까 36% 성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반기가 된다는 거예요. 상반기 때는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LG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에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얘 때문에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을 놓고 봤을 때 LG에너지 솔루션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불안한 그런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급은 뭐 의미 없죠.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기관이 샀는데 기관 매수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개인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일봉도 이런 상황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LG화학은 연간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비해서 13%가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은 16%가 느는데 내년에는 17%가 늘 겁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컨센서스가 실적 전망치가 좋지 않아요.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21%가 꺾입니다.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8%가 꺾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LG화학도 올해 전체 성장도 눌리고 꺾이고 1분기, 2분기에도 내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수급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지만 흐름도 금요일에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은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저점이 금요일날 저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점이 지난해 9월, 10월, 11월에 저점 부분을 딱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LG화학의 일봉 차트는 일단은 저점을 잡은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0만 원 초반에서 저점을 잡은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지게 눌리게 되면, 빠지게 되고 눌리게 되면 재작년이죠. 재작년 7월에 그 제가 초록색 선으로 그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55만 원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뭐 실적 전망이 꺾인다거나 미국 시장에서 빠진다거나 뭐 금리를 과격하게 올린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55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것. 지금 저는 LG화학은 지금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실적이나 자리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 SDI 보면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50%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망치가. 그래서 굉장히 올해 실적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거를 분기별로 봤더니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5%, 전년 동기 보니까 146%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실적이 높아진 전년 동기 실적 대비해서도 올해 1분기에 125%를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분기에는 25%, 좀 낮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수급을 보면 최근에 뭐 개인 매수세만 계속 들어오면서 1월 20일 날 68만 8천 원, 7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지금 58만 4천 원이니까 10만 원이 빠졌습니다. 10만 원이 한 주당 10만 원이. 그래서 그 삼성 SDI의 일봉 차트를 보니까 의미 있게 밑에 파란색 선 481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을 하죠. 삼성 SDI. 이런 이제 일봉 차트 모습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481선은 더 이상 뭐 더 밑에 뭐 961선까지 세우지 않는 이상 가장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이동평균선으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시장의 섹터 자체의 성장성이 큰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이동평균선상에 481선을 터치했으니까 이 자리가 56만 8,400원 지금 현재. 근데 금요일날 저가가 55만 2천원까지 빠졌었거든요. 7% 넘게.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한다 했으면 삼성 SDI 같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저는 삼성 SDI의 이 차트 모습이 481선을 이탈했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온 이 모습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로 보이고요. 제가 이 가로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제 가장 긴 매물대가 어디에 그려져 있냐 하면 63만 원 자리에 그려져 있어서 저는 지금 이 하락세에서 481선을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경우 63만 원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주 현재까지 나온 세 종목 중에서는 저는 삼성 SDI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이 43% 성장, 매출액도 한 2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아쉬운 게 내년인데 내년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0.39, 매출액이 2.18%, 그러니까 올해까지가 마지막이고 내년에는 성장이 정체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한다. 이게 증권사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분기로 봤더니 1분기에 매출이 52% 성장, 영업이익이 44%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2분기 때 이제 이게 절반 정도씩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샀고 또 기관도 한 달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4일 연속 매도, 개인이 4일 연속 매수 이렇게 들어오면서 1월 20일 날 26만 원대, 1월 18일 날 27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21만 원대까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사실은 481선을 똑같이 지난 12월 1일 날 481선을 지지를 받고 19만 3천 원에서 28만 원까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9만 원이 올랐잖아요. 한 40% 이상이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꺾여 내려올 때까지 며칠 안 걸렸다가 지난 금요일 날 481선 지지를 받고 딱 올라가는 모습. 그죠? 그래서 저는 이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좋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가로로 그어놓은 23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원래는 SKIET가 포스코 케미칼과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포스코 케미칼이 더 이제 위에 이 자리를 하게 됐고 SKI 테크놀로지가 급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일단 뭐 오늘 자세히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2020년 이후에 좀 하고 있고 결실을 내년 정도부터 이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의 성장세가 굉장히 내년 이후에 아마 좋아질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연간 컨센서스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영업이익이 올해 27%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매출액이 18% 성장을 하는데 2023년에는 매출이 42%, 3조 넘게 매출액이 사상 처음이죠. 나올 거고요. 영업이익도 2,400억 원대로 54% 성장. 그래서 2022년 하반기 또는 이런 것들을 선반영할 수 있거든요. 한 2분기 때 저는 포스코 케미칼 이제 매수해서 장기 투자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분기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분기 때는 15%가 꺾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때는 0.87%니까 거의 보합권이죠. 그래서 3분기 정도부터 실적이 개선이 될 건데 이걸 선반영하는 그런 3분기 실적이 11월에 나오니까 2분기 실적이 8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름이 지날 무렵 7, 8월 무렵부터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수급 최근에 보시면 금요일에만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고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14만 원대, 15만 원대 갔던 주가가 11만 원까지 빠진 지점. 그래서 그냥 지금 11만 원이라는 주가 자체가 너무 싼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 사 모아도 되지 않을까. 내년도 실적 전망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그냥 딱 눈 감고 한 2년 정도 투자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수해서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면 괜찮은 자리일 것 같아요. 다만 하나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포스코 케미칼의 일봉을 보면은 아까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 48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갔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그 목요일 날 481선을 뚫었고요. 하향 이탈했고요. 금요일 날 481선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481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자리에 이제 매물대를 그어보면 11만 4천 원 부근에서 481선 부근에서 이제 매물대가 뭐 두껍게 있진 않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RSI 지표가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낮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481선을 뚫을 때 아마 다음 주 이번 연휴 끝나고 바로 시장 흐름이 괜찮다면 바로 뚫지 않을까 싶은데 2월 중순 안에 이거는 뭐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매물대 길게 나와 있는 14만 원대 중반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를 보면 올해 실적이 147%, 영업이익이 147%가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21년도 지금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8%, 그다음에 매출액은 한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이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
2022년도 실적은 너무 좋아요. 매출액이 47%, 영업이익도 147%. 이 정도면은 이거는 곧바로 이제 SKIT의 올해 실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작년 결산 실적이 3월에 나올 테니까 지금 이제 잠정 실적 이런 것만 나오고 있고 하니까 2월, 3월 안에는 이 지금 현재 주가가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이, 그래서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보고요. 이거를 그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1분기는 여기 이제 나와 있질 않은데 2분기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20%가 꺾이죠. 그러니까 SKI 테크놀로지도 결국은 올해 실적이 너무 좋을 건데 3분기 이후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나왔던 어떤 다른 종목처럼 그 하반기를 보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은데, 그게 3월 말에 결산 실적이 나오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되니까 적어도 4월, 뭐 아무리 늦어도 한 4월이나 2분기 안에, 늦어도 3월 말이나 뭐 2분기 안에는 주가 흐름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아예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이 훌쩍 넘었고 16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11만 5천 원까지 추락을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 보시면 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지금 얘는 뭐 어디가 바닥인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RSI가 과하게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주가가 너무 저점이라는 것에는 뭐 공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SKC인데요. SKC는 사실 좀 그동안에 기대를 많이 했던, 작년에 실적 너무 좋았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156% 성장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받았다면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5% 성장, 내년엔 8% 성장,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만 놓고 보면은 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고요. 분기 매출을 보면 1분기에 영업이익이 61%, 작년에 4분기에 154%. 그러니까 1분기를 지나면은 이제 실적이 이제 좀 꺾일 거다. 그렇다면 주가도 3월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최근에 계속 사고 있고 기관이 팔았지만 또 개인도 같이 팔아서 개인이 계속 개인만 매수하던 그런 시점 17만 원까지 갔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14만 원까지 주가가 빠진 이 자리는 또 그런 것들을 선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가는 분명히 많이 싸진 자리이긴 하지만 다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뭐 삼성 SDI나 그다음에 그 포스코 케미칼이나 SKI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의 이제 나중에 미래에 비해서는 조금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봉 차트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27,000원에서 20만 8천원까지 1년 8개월 만에 9배, 주가가 9배가 올랐어요. SKC가. 그런데 빠졌죠. 그러니까 SKC 일봉 차트를 보면 2020년 3월 19일 날 27,700원에서 상승하다가 8월 이후에 꺾여서 10월에 어디서 딱 지지를 받냐면 회색선 121선에 지지를 받죠.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2021년 2월에 꺾여 내려오면서 3월에 역시 121선 부근에서, 그 다음에 8월 121선, 10월 121선, 이렇게 4차례의 121선 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121선 지지가 나오냐 마냐 하다가 올해 바뀌면서 추락을 합니다. 이건 마치 2021년 1월에 그 바이오 종목들 같이 이렇게 추락을 하죠.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241선도 그냥 단숨에 뚫어버렸고 481선이 이제 올라오면은 만나게 되면 12만 원 정도까지 그 이제 갈 텐데 만약에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진다 하면 한 12만 원까지도 바닥을 좀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그 전에 매물대를 그렸을 때 13만 원 부근에 하나의 긴 매물대가 있어서 만약 아무리 많이 빠져도 13만 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14만 6천 원 부근에 역시 매물대, 또 큰 매물대 벽이 있어서 그 정도가 상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즈인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코스피 200 내의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일진 머트리얼즈를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가 2차전지주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투자 2021년 12월 31일 날 공시가 나온 건데요. 신규 시설 투자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용 음극 집전체 생산 설비라고 돼 있고요. 지금 3천억 원의 투자 금액이 자기 자본 대비 57%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건데, 지금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한 전기 자동차용 리튬 이온 전지 음극 집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해 회사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하고 2019년 3월에 시작해서 2021년 12월 31일 날 끝났습니다. 지금 투자한 결실을 이제 보는 거죠. 자, 연간 실적 전망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63%, 작년에 66%, 엄청나게 실적이 늘고 있고 내년 전망 50%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올해 매출액이 처음으로 1조 원대 넘어갈 것으로 사상 최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44%가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분기별로 볼까요? 작년에 2분기 47, 3분기 97, 4분기 80%의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올해 1분기도 44%, 2분기에 51%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수급을 보니까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외국인과 개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어느새 13만 원에서 9만 3천 원까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SKC처럼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아래 꼬리 길게 달고 241선 부근에서 저점을 잡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41선 지금 현재 88,000원짜리 주가가 좀 더 빠지면 88,000원 부근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가가 반등하게 되면 작년 11월 첫날 그죠? 첫날에 있었던 하단 97,000원 부근 이 정도에서 조금 눌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97,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차로 보면 21선짜리 11만원 정도까지 주가를 회복하겠다. 이걸 왜 어떻게 저는 생각하냐면요. 지금 RSI 지표 보시면 올해 들어서 이 과매도 구간에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거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하다, 많이 빠졌다, 전망 너무 좋고 투자 결실을 이제 막 맺으려고 하는 이 친구가 241 부근에서 딱 일봉 차트도 예쁘게 그려져 있고 저는 9만원 지금 현재 이 정도 구간에서 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금요일날 그 일진 머티리얼즈의 이제 저점을 한번 보면요. 8만 9,7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만원대까지 내려가면 9만원 밑에까지 내려가면 그냥 바로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이고 지금 너무 빠졌죠. 이렇게 많이 과하게 빠진 것 자체가 거의 없었던 일이죠. 워낙 전망이 좋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너무 좋은 자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일진 머티리얼즈처럼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어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올해 매출액이 9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도 작년에 7,100억 원이었는데 한솔케미칼은 7,6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한솔케미칼은 9천억, 내년에 1조 700억, 그래서 내년에 1조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한솔케미칼도 성장세는 이어가지만 일진 머티리얼즈보다는 조금 성장세가 좀 빠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기 매출 보면은 영업이익이 1분기에 12%, 2분기에 15% 그렇게 썩 아주 뭐 대단한 매력을 느끼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분기 실적이고요. 수급을 보시면은 역시 기관이 많이 팔고 있고 개인이 좀 사다가 금요일날 개인만 외국인이 좀 사다가 금요일에는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 기관이 팔았습니다. 주가가 빨간 날이 거의 없죠. 한솔케미칼 완전히 미끄러져 있고요. 제가 종종 저점 부근이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던 종목인데
여전히 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9만 7천 원, 30만 원까지 갔던 종목, 30만 원 부근까지 갔던 종목이 21만 3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이건 뭐 30% 정도의 한 달 사이에 급락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어, 일봉 차트를 보면 한솔케미칼도 역시 481선에 딱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머리 위에 이 매물대 때문에 금요일 날 다시 눌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481선에서 저점을 잡은 건 맞는데 머리 위에 있는 긴 매물대에 의해서 저항도 받는. 그래서 22만 원대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단기적으로. 근데 481선이 더 밀고 올라오면 이제 뚫겠죠. 그래서 1차로 22만 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 하는 그런 자리라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RSI 지표가 20 밑에 18포인트까지 내려가 있어서 뭐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너무 이상한 자리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많이 빠진 자리라서 저는 그냥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요. 조금씩 모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비중을 한 30에서 50%툭 던져놓고 22만 원을 뚫느냐 마느냐 할 때 거기서 3분의 1 정도 덜고 그리고 24만 원을 뚫느냐 마느냐 할 때 덜고 나머지를 한 26만 원 목표로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정도 전략으로 선을 3개 그어드렸고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 코스피 200의 2차 전지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가 까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86% 매출액이 60%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이 거의 1조 원, 영업이익이 1,300억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한 급등.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전부 다 이렇게 생산 캐파를 늘리는 그런 투자를 했던 것들을 결실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아주 투자의 결실들을 이제 맺어가고 있고 생산의 능력치를 굉장히 늘려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의 성장성이야 뭐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적으로. 분기로 보잖아요. 그러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1분기에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006%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매출액도 57%. 자, 2분기에 770%. 그러니까 올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실적 퍼포먼스를 완전히 진짜 극강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원년이 되는 거고 이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상당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주가 보세요. 주가가 87,000원까지 한 달 전에 갔던 종목이 지금 67,000원까지 빠졌고요. 외국인, 특히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2차전지 섹터가 눌릴 때 과하게 지금 빠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금투, 투신, 연기금 다 빼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 솔루스 첨단 소재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요일날 241선을 저점으로 반등이 나왔다는 것. 이렇게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 주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살짝 유턴하고 돌면요. 급하게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241선에다 그어놨죠. 62,000원대 정도. 이게 어디까지 갈까? 저는 21선 봅니다. 8만원 정도. 79,700원. 8만원 정도. 그 구간까지. 왜냐면 여기에 20일, 10일, 121선이 다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는 지점까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면 여기서는 약간 덜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8만원대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후성입니다. 후성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작년에 2044%라는 영업이익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그런 실적에 대비해서도 184%, 2배 넘게 성장하는 것으로, 2배가 뭡니까? 지금 602억 원이 1,700억 원이니까 200% 가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출액도 71% 성장. 그런데 이제 내년에 2천억 원대로 영업이익이 17% 성장에 그치고 매출액도 16%.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매출과 실적 그 성장세가 올해가 지나면 이제 좀 꺾일 거라고
시장이 예측하는 거예요. 자, 분기별로 보면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 그 전에 3분기에 484%, 올해 1분기도 흑자 전환. 작년에 5억 원 적자였잖아요. 그리고 2분기에 작년에 71억 원 흑자였는데 올해 2분기 보세요. 524%. 엄청난 실적이 올해도 줄줄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의 실적이 올해만큼 뒷받침이 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후성.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지난 한 달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데, 최근에 7일 동안 연속으로 팔고 있습니다. 24,000, 한 25,000원 가까이까지 갔던 주가가 19,000원까지 밀려 내려온 상태. 자, 일봉 차트를 보면요. 후성 제가 이제 번호까지 이렇게 매겨놓고 그 일봉 차트를 그려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작년에 급등을 9월달에 급등하고 쉬어가는 자리가 1번, 다시 급등하고 두 번째 이제 조금 빠지면서 쉬어갔던 자리가 2번, 다시 급등을 하면서 연말에 26,650원 사상 최고치를 깨고 흘러내리면서 쉬어갔던 페이지가 3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을 못 깨고 이제 내려오면서 쉬었던 구간이 4번, 그리고 다시 급등했지만 전고점을 못 깨고 흘러내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리는 좀 안 좋아요. 121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내려와서 좀 안 좋은데, 그러나 금요일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지금 이제 급반등을 당일날 해버렸죠. 당일날 마이너스 10%, 10.08%까지 빠졌다가 3.78%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 번호 매겨놓은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 1번에서는 18,100원 정도 자리에서는 금요일날 저점 부근을 형성했고요. 2번 자리에서는 금요일날 종가 부근을, 지금 19,200원 자리니까 지금 현재 종가가 19,100원이니까 2번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 자리는 금요일날 고점에서 그 윗꼬리 달고 고점 부근이죠. 22,200원 정도 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1, 2, 3번이 지난 금요일날 위아래 꼬리라고 보고, 여기에서 반등을 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목표 주가를 4번 21,500원 정도 자리까지 목표를 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너무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자, 마지막으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아요. 키움증권 가장 최근에 이제 있었던 몇 개 종목들, 몇 개 증권사에서 나온 그 리포트에도 컨센서스가 2022년도께 안 나와 있어서 더 전에 걸 찾아보니까 키움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게 있어서 이제 그걸 인용하면요. 코스모 신소재의 2021년도 매출액이 3,190억 원인데, 3,712억 원이네요, 매출액이. 근데 영업이익은 268억 원인데, 올해 보시면 이게 매출액이 5,900억 원대, 영업이익이 446억 원대로 크게 늘고요. 내년에 8,120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625억 원으로 실적 자체는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 사실은 뭐를 봐야 되냐면 에코프로비엠의 악재 때문에, 화재의 악재 때문에 지금 당일날, 그 다음날 물론 좀 빠졌지만 당일날 LNF의 이제 주가가 반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그 이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양극재 생산을 굉장히 파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회사여가지고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수급을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틀 연속 외국인 기관이 팔고 개인이 많이 사고 있는데 주가는 빠졌죠. 44,800원 한 달 전에, 그리고 최근에도 45,4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39,700원대, 4만원대가 깨졌단 말이에요. 특히 금요일 날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인만 매수가 왕창 나왔다는 뜻인 거죠. 이거를 이제 일봉 차트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잡고, 당일날 금요일날 11%대인가? 뭐 굉장히 크게 빠졌던데요. 코스모 신소재가 11.54% 빠졌다가 3.4% 하락으로, 그러니까 당일날 저점에서 샀다면
8% 넘게 수익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저점을 잡았죠.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지금 241선과 금요일날 저점 부분을 그렸더니 36,000원 정도 되는 자리. 그래서 더 빠지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하방을 아마 36,0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종가 39,750원 종가를 쭉 매물대가 아니라 종가를 선을 이어보면 작년 8월 그리고 작년 11월에 저점하고 딱 일치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횡보했던 구간과도 일치하죠. 39,700원대 딱 그려지잖아요. 그럼 이게 반등하면 지금 아래꼬리 달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등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까? 자, 지금 보시면요. 8월 달의 고점, 9월 달의 고점, 10월 달의 고점, 11월 달의 고점이 점점점 낮아지다가 12월 이후에는 고점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급기야 1월 달에는 단기 고점이 45,000원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45,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그 위에 있는 작년에 8, 9, 10, 11월 달에 있었던 그 고점 부분, 그러니까 이 단기 이제 고점 부분이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9월 13일 같은 날 55,400원까지 굉장히 많이 급등했던 적도 있었지만 일단 1차 목표가 45,000원, 2차 목표가 5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의 그 어떤 악재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 계속 빠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눌리고 있어서 2차 전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를 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이제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나올 텐데,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테슬라 주가와 미국 시장 전체, 나스닥과 다우존스의 흐름,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고요. 테슬라 주가 흐름도 보고요. 그렇게 되면 목요일 날 우리 증시가 어떤 식으로 우상향을 하겠다, 아니면 조금 눌리겠구나 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상황에 실제로 오전에 흐름이 괜찮다 하고 여겨지면 이제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뭐 좋은 종목들 자리도 그렇고 실적 전망도 그렇고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때마침 최근에 어제 디지털 콘텐츠들처럼 2차 전지주들도 최근에 너무 많이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도 자리에서부터 뭐 매수를 조금씩 이제 끊어서 나눠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위치가 너무 좋은 종목을 매수할 때 여기서 약간 더 빠져서 어느 정도 그 이동평균선이나 매물대 같은 곳에 걸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늘려서 뭐 30에서 한 50%까지도 사면 여기서 빠져도 얼마나 더 빠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지점이고요. 조금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 2차 전지주들도 이게 제조업 분야여가지고 시장에 그 어떤 그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지금 돼 있는 주가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추가로 더 빠질 것에 대한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 외국인 기관의 수급, 그다음에 주가 흐름, 또 테슬라의 주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 뒤에 아주 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너무 좋고 또 저점이라는 것에는 뭐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이 미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정도 주가에서 또 이걸 매수하지 못하면 이거는 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매수를 할 때 여기가 뭐 바닥이라는 거를 아무도 이제 확실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분명히 분할해서 매수하되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테슬라 주가 좋고 미국 나스닥 받쳐주고 우리나라도 괜찮은 흐름으로 갔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혹시 그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서 이 2차 전지나 어제 뭐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콘텐츠 종목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 텔레그램
으로 말씀을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댓글에다가 아침에 써드리는 브리핑이라든가 그런 곳에다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